자, 봅시다. (1번) 문항부터 같이 보는데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지금 1번 문항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5번인 이유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5번과 함께 가야 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 자체는 어떻게? a 플러스 bi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얘를 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요, 여러분한테 발레 하나 정도를 들어드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드리면 되냐, 내가 a는 1 그리고 b는 i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는 1이고 b가 i니까 i제곱이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하게 되면 0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0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걸 우리는 발레라고 불러요. 하여튼 거짓된 예가 존재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교과서라든지 문제집을 보게 되면 참이라고 되어 있던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못 본 거죠. 분명히 우리는 그 교과서 또는 문제집에 대한 또는 참고서 같은 경우에 예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말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얘가 참일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A, B가 실수다 라는 이 말을 달아주게 되면, 즉 나는 실수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는요, 이런 발레들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가 실수하는 말을 이 말을 달아줬을 때 그때 뭐가 된다는 거지? 참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해. 그럼 봐봐. 5번 문항 보시면 이렇거든요. 지금 5번 내용을 보시면 a 플러스 bi,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게요, a는 0이 아니래요. 나는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b가 0이 돼요. 허수부가 0이라는 거야. 내가 0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결국 b가 0이니까 a가 되지 않아요? a는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수겠네요. 이러면 유유가 된다는 거야. 이러면 유유가 된다는 거야. 문제 어디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A, B 얘가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즉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어떨 수 있냐? A 자체가 그냥 I일 수 있어요. 왜? A, B라는 말 자체, A, B가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I고 B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I라는 놈이 돼요. I는 실수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수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5번 이 모양새 자체를 우리가 실수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땡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문항이니까 선생님이 굳이 따로 해설하진 않을게요. 자, 볼게. 2번이요. 2번 문항에서 중요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개념이요? 복소수 z가 있는데 z라고 불리는 것을 선생님이 3i였다라고 쳐볼게요. 난 이런 실수부가 없는 이 복소수 자체, 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라고 불러요. 순허수요. 이 순허수를 제곱해 보겠다는 거야. z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9i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냐? 개념입니다. 순허수를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나 순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의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Z라고 불리는 이 복소수가 있대요. 이때 x의 1-i요. 그리고 더하기 2배의 -3 플러스 i요. 얘가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을 때 실수 x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실수 x다 라는 이 말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어머나, 복소수를 봤는데 지금 안 이뻐요. 안 이쁘다 이런 거예요. 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소수를 우리는 정리할 때 z라고 불리는 이 복소수는 항상 가로치고 가로 i요. 이렇게 실수부, i가 없는 부분, i가 있는 부분인 허수부,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시는 게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안 이쁜 상태예요. 실수 부와 허수부도 각각 분해해서 이쁘게 복소수를 정리합시다. 자, i가 없는 항이요. 나 호로록 곱해져서 x요. i가 없는 항. 그리고 나서 호로록 요렇게 전개해 주셔서 -6이요. 이게 바로 x가 없는, i가 없는 실수 분모입니다. 자, i가 있는 놈이요. 호로록 이렇게 전개해서 -x요. 나 그리고 호로록 전개해서 +2요.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 x가 실수라고 하였으니 실수부와 허수부 전체가 다 실수가 되겠네요. 자, 이쁘게 정리하신 거 맞죠? 그런 다음에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z라고 불리는 이 녀석의 정체는 z제곱,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z 자체가 뭐라는 거지? 순허수라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용하자는 거지. 나는 순허수여야지만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돼요. 순허수라고 불리는 것은 실수부는 뭐이고 0이고요. 그리고 나서 허수부 이 자체는 0이 아니다.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이고. 얘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풀어주는 건 어떻게 풀어준다? 나요. 실수부 x는 뭐이고 6이고, 그리고 나서 허수부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닙니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요. 그래서 x의 값은 뭐다? 6이다. 답 자체는 x는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자, x 대입 한번 검산 한번 해봅시다. x가 6이라고 한다면 그때 z의 모양새는 나는 빵 6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됐을 거야? -4i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의 제곱은 뭐가 된다? -1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3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3번이요. 지금 x는요 1 플러스 i 분의 1 플러스 3i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1 얘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체의 값을 여기다 대입 한번, 그래서 세제곱, 여기다 대입해서 제곱, 그냥 그대로 얘를 쫙 다 대입을 통해서 나중에 정리하게 해야지 라는 이 생각은 좀 귀찮은 생각 같아요. 계산상이에요. 괜찮아. 못 계산한다는 게 아니고 얘를 세제곱하는 거 그 과정이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이뻐요. 안 이쁜 이유는 뭐겠어요?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중학교 때 분모에 루트가 있는 그 숫자를 미워했어요. 이쁘지 않다라고 말해서 분모의 유리화 가정을 했단 말이죠. 분모에 루트가 없게요. 마찬가지 가정이에요. 분모에 i가 있다 보니까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분모에 i가 없게끔 우리는 어떻게 실수화라는 가정을 거칠 거예요. 중학교 땐 분모의 유리화라는 가정이었다면 분모의 루트가 없게, 지금 고등학교 와서는 분모의 실수화요. 분모에 i가 없게요. 그러면 어떻게? 얘 켤레요. 1-i 1-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뭐 해줍시다? 곱해줍시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인 1-i를 곱한 겁니다.
그럼 나는 합차 공식에 있어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정리합니다. 전개할게요.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 보시면 되거든. 1 곱하기 1 실수부, 3i랑 마이너스 i랑 곱해져서 마찬가지로 실수부. 그래서 얘의 결론은 4 플러스 몇 i? 2i.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결론부터 말할게. 정리를 하게 되면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나의 값이 뭐예요? 2죠. 괜찮습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2. 그래서 하트 분해하시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i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분모에 i가 없게 정리한 거야. 그럼 또 선택의 문제야. x라고 불리는 얘를 그냥 여기다가 아까보다는 좀 더 이쁘단 말이지. 그래놓고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이쁘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어떤 방법이? 나 그냥 대입하기보다는 이 식 자체를 한 번 더 조작하자는 거지. 양변 뭐 합시다?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나는 x제곱이요. 나 양변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몇 i가 돼요? 4i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뭐를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는 거야. 양변 제곱을 해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어떻게? 봐봐. 선생님 얘는 x-2가 i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x-2가 i, 2를 이쪽으로 이항한 거야.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i를 제곱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봐봐. 하얀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보면 이렇거든요. 봐봐요. 자, 하얀색 그대로를 문제를 풀게 되면 x의 세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곱하기 x제곱이야. x 곱하기 x제곱. 근데 x 자체가 누구였던 거지? 2 플러스 i요. 그리고 x제곱 자체가 3 플러스 4i였어. 그래서 얘를 또 전개를 하면서 실수부 허수부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 실수부는 이렇게 곱해지는 6, 실수부는 이렇게 곱해지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어떻게? 2라고 갖다 쓰고, 허수부 우리들이 곱해서 8i, 우리들이 곱해서 플러스 11i. 요렇게 x 세제곱을 만들 수 있어. 그럼 하얀색 풀이대로 가면 이렇거든요. x 세제곱 자체는요 2 플러스 11i요. 내가 x 세제곱이요. 마이너스 4x 제곱이요. 그럼 여기다가 x제곱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i요. 그리고 플러스 4x요. 나 여기다가 4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4배를 하게 되면 플러스 8 플러스 4i요. 그래놓고 여기 플러스 1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다르고 계산해 볼게요. 실수부 2 마이너스 12 8 1 이렇게 실수부끼리만 따로 여러분들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나서 허수부요. 나 11i 마이너스 16 플러스 4요. 계산 좀 해주세요. 15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i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까? 이건 순전히 개인 취향이야. 그런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문제 푸는 학생은 요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2를 이항해서, 괜찮아? 2를 이항해서 x-2는 i다. 그런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한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야, 주황색으로 문제를 풀었던 친구는 이렇거든요. 이 사실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실을? 모양이 맞춰져요.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불리는 것은 호노록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거든. 얘를 이용하는 게 주황색 풀이야. 그럼 볼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얘니까 이 식을 조작해 보자는 거지. 어떻게? 앞에 x로 묶게 되면
x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갖다 쓸게. 플러스 4x 플러스 1. 주황색 봐봐. 주황색으로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x제곱 마이너스 4x 얘가 결국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x.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게 답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x가 얘니까 결론 마이너스 x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요.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게 결국 마이너스 x였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된다. 예, 답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에요. 자, 복소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주어졌어요. 2번 문항처럼. 안 이뻐요. 안 이쁜 이유가 뭐인 거죠? 복소수는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쁜 상태다. 3번에서 복소수 이 모양도 이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쁘지 않은 이유는요. 중학교 때 가정처럼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것은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유리화라는 가정을 했듯이 똑같이 고등학교 와서도 분모에 i가 있는 상태는 이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각각 켤레를 곱해서 분모의 켤레를 곱해서 분모에 i가 없게 만들어 줍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는 x 자체를 이렇게 분모에 i가 없게끔 정리하는 것이 더 이뻐요. 여기서 잠시 선택의 문제. 물론 문제는 그냥 이 x 자체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괜찮습니까? 그 대입보다 편한 방법은 식을 조작하자는 거야. 이때 식을 조작할 때 쓰이는 테크닉 자체는 어떤 테크닉이었던 거지? 양변 제곱을 해서 차수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나갑시다. 근데 하얀색 그대로 정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2를 이항한 다음에 제곱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둘은 개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번으로 가죠. (4번이요)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하여 자 이렇거든요. 복소수 z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서술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각 학교마다 달라서.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지금 서술형을 보는 시험이 있었고 그 서술형 문제가 바로 4번 스타일처럼 나왔다면 우리는 답지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써주셔야 되냐? 볼게. Z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그냥 세팅을 하는 거예요. 복소수 Z를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 세팅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C 플러스 DI라고 세팅하셔도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이라고 세팅하셔도 됩니다. 그 문자는 상관없어요. 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복소수를 세팅했다 하면 우리는 A와 B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셔야 돼요. 반드시 뭐라고? 실수다.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이라고 세팅해도 알파랑 베타 즉 실수와 허수부가 실수입니다. 요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Z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A-BI가 되죠. 얘 켤레 복소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놈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건에 맞추시면 돼요. 자, 가라는 조건 볼게요.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Z랑 Z바랑 뭐 한다는 거지?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 더해보세요. 더하게 되면 몇 A? 2A요.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조건인 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Z랑 Z바랑 곱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곱해봅시다. 그러면 곱셈 공식에서의 합차, 그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요. 우리들이 더하게 되면, 우리들이 곱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자, 그 값을 줬네요. 얘의 값은 뭐라고요? 6이라고요.
얘의 값은 뭐라고요? 25라고요. 이렇게 식이 2개, 미지수가 2개인 형태예요. 자, 그럼 끝. 2a가 6이니까 a의 값은 뭐가 된다? 3이요. a의 값이 3입니다. 그러면 b제곱의 값은 뭐가 돼요? 16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b의 값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허수 부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즉 내가 허수 부분인데 이 허수 부분은 a는 3이 확실하고 고정돼 있고 b라는 값은 4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다 만족시키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허수부는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요. 4 곱하기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5번 문항요. 복소수에 대한 참거진 문제랍니다. 그런데 봐봐. 한 번에 보이지 않을 땐 5번은 물론 문제 자체를 깔끔하게 풀 거거든.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문제풀이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복소수에 대해서 어떤 참거진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조건에 있어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기본 자세는 이렇거든요. 지금 2개의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 풀 때 별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Z라고 불리는 걸 여전히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불리는 이런 복소수를요 다시 C 플러스 DI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A, B, C, D가 뭐라는 거 실수다라는 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입을 시켜서 참거짓을 여러분들이 따지면 되더라. 근데 5번 문항은 그렇게 풀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5번 문항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분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해의 중요성이라는 건 바로 이렇겠죠.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래요. Z1, Z2 여기 빠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 관해서 나눌 때는 단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그치? 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한 방의 바에다가 Z1 더하기 Z2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선생님은 이 자체를 이렇게 가는 것을 결합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분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나눌 때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자, 무슨 소리라는지 봐봐. 기억 문항을 보시면 이렇거든. 어떻게 지금 3Z 그리고 플러스 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 전체에 대한 켤레복소수를 묻고 있어. 그러면 결국 개념 자체는 뭐냐면 얘네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분해할 때도 가장 중요한 개념 또 중요한 개념. 나 실수의 바 실수의 켤레복소수 5의 켤레복소수는 뭐지? 5라는 숫자는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아. 그치? i가 없는 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부호를 바꿔? 그럼 5의 켤레복소수는 5잖아. 그치? 그래서 실수의 바는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뭐라는 거? 자기 자신이다라는 요 사실이 중요해. 그럼 시작해 보자고. 난 각각 얘네들을 다 분해를 할 거야. 어떻게? 3바 Z바 거기에 더하기 2바 다시 오메가바 마이너스 1바 이렇게 갖다 붙이겠다고.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분해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각각 다 분해를 했거든. 근데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3이야. 2의 바 나의 켤레복소수 자기 자신 2야. 그래놓고 마이너스 여기 뭐야 1이란 말이지. 1바 나도 결국은 1일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1인데 보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 자체는 거짓입니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플러스 1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자, 니은이요. 니은에 의하면 어떻게?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메가 바분의 Z 여기에 전체 켤레 복소수요. 얘 전체 켤레 복소수.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Z1분의 Z2의 전체 켤레 복소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전체 켤레 복소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각각 분해해서 어떻게? Z1, Z2 물론 여기서 말하는 Z1은 0이 아니어야 되고 빠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갖다 붙이면 이런 거죠. 나요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얘 켤레 복소수에 다시 켤레 복소수 두 개 괜찮아? 켤레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i 걔의 다시 켤레 복소수는 1 플러스 i 그러니까 결국 바에 바도 Z가 된다라는 요런 사실들 괜찮아?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나는요 문제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요 바를 각각 분모 분자에 똑같이 치워주겠다는 거지. 나 분자에도 바 그리고 분모에도 바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분자에도 바 하나 분모에도 바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겠다는 거지. 근데 나는 바가 두 개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바가 두 개 있으면 나 자기 자신 그대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Z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자체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볼게. 좌변 자체는 Z 곱하기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 같니? 이렇게 묻고 있어. 누구랑? Z바 거기에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여러분들과 보고 싶냐면 잠시 요 내용을 지워서 만약에 디귿과 같은 문제 스타일이 뭐가? 디귿과 같은 문제 스타일이 한 방에 기억 니은처럼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게 원칙이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게 기본 자세야. 이 기본 자세로 한번 문제를 받아보겠다는 거야. 자, 가볼게. 좌변에 대한 이야기는 이래요. 좌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나는 Z라고 불리는 복소수와 오메가라고 불리는 복소수를 일단 곱할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 둘이 곱하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문제를 경험해보자. 이 방법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여기는 BI요. 거기에 곱하기 C 플러스 DI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전개할 때도 우리는 항상 이쁘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야 되니 어떻게?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형태로 이렇게 이쁘게 정리해야 해. 실수부라고 불리는 건 호로록 이렇게 곱해져서 실수부가 나와. 그래서 시작. 곱하게 되면 AC요. 그리고 여기는 BD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요. 이게 결국은 실수부요. 허수부는 I가 있는 항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결국 어떻게? AD 더하기 BC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그런데 나한테 지금은 얘 제곱을 묻고 있단 말이야. 괜찮아? 이게 지금 Z 곱하기 오메가였던 거 맞지? 얘 뭐를 묻고 있다고? 제곱을 묻고 있다고. 그럼 봐봐. 이제 좌변을 감상할 때 말이야. 이렇거든. Z 곱하기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그치? 똑같이 이러면 되거든. 내가 너를 뭐라고 할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알파라고 놓고 내가 너를 새롭게 베타라고 놓는다면 새롭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치환을 한 것뿐이에요.
이 AC-BD를 알파 그리고 AD 플러스 BC 자체를 내가 뭐라고? 베타라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렇거든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거기에 더하기 이 알파 베타 i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하여튼 좌변의 모습이에요. 괜찮아? 이젠 우변의 모습을 가자는 거야. 그냥 내가 이 자체를 다시 제곱해서 전개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괜찮아? 일단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놓는 다음에 그 꼴만 내가 한번 써본 거야. 괜찮아요? 직접 다 전개하는 게 무의미해서. 그럼 이제 우변 봐봐. 우변에서 말하는 건 이렇거든. 일단 우변에서 말하는 것 자체는 나요 각각 켤레복소수의 곱을 말하고 있어. 그럼 봐봐. Z바라고 불리는 건 나요 A-BI요. 거기에 곱하기 나 오메가 바요. 얘 켤레복소수 C-DI요. 자, 얘를 전개합시다. 전개할 때도 항상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이쁘게 분해해서 써주시는 거야. 그럼 시작. 실수부라고 불리는 건 나 AC요. 그리고 나서 허수부라고 불리는 것은 어차피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BD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실수부. 그런 다음에 허수부를 정리하면 여기요.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AD 더하기 BC.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 AD요. 그리고 마이너스 BC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정리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AC-BD라고 불리는 건 나는 알파네. 괜찮아? 그리고 AD 플러스 BC? AD 플러스 BC니까 내가 베타네. 괜찮아? 그럼 얘는 똑같잖아.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똑같잖아. 그치? 그럼 결국 나한테 묻고 싶었던 건 여기서 얘는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니까 나한테 묻고 싶었던 건 알파 플러스 베타 i야. 즉 알파 플러스 베타 i의 전체 제곱과 여기서 묻었던 꼴은 내가 알파 내가 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를 제곱한 것이 같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 알다시피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더하기 2알파 베타 i 얘가 결국 좌변의 모습이었고 우변인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실수분은 똑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i였던 거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플러스 2알파 베타 i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y가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같지 않다는 거지. 좌변과 우변은 뭐하다? 같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땡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얘들아 이 가정이 되게 힘든 가정이 될지도 몰라. 또는 식이 되게 복잡해질지도 모르거든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괜찮습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이걸 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귀찮거나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식의 복잡성을 떠나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좀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써내려가면 되거든요. 가장 기본 자세 어떤 복소수에 대한 정보 자체를 내가 한 번에 알 수 없을 때는 항상 복소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복소수를 세팅하고 문제를 풉시다. 단 어떻게? A, B, C, D가 실수라는 말을 달아주시고 이 자체를 대입해가면서 어떤 정보들을 추론해야 된다. 괜찮아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싶네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6번 문항으로 갑시다. (6번) 시작. fx요 x의 5승분의 1 더하기 x의 10승분의 2 더하기 x의 15승분의 3 더하기 x의 20분의 4 얘가 되어 있을 때 나한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f에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얘의 값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어요. 자, 봐주세요, 여러분. 나요. 요게 바로 입력의 자리예요. x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x가 들어갈 자리에 이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이상한 모양새가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여기다가 호로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 대입해서 풀기가 귀찮아졌어요. 그죠? 그냥 의미 없이 여기를 여기 대입한 다음에 5제곱 한번 해보고 10제곱 한번 해보고 15제곱, 20제곱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산하기가 싫다는 거지. 나한테는 반드시 어떤 규칙이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어떤 규칙이 보일 거야 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얘부터 한번 봅시다. 대입한 다음에 5제곱, 10제곱, 15제곱, 20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의미 없이 20번을 곱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규칙이 보일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어떻게?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불리는 이 녀석. 일단 안 이뻐요. 내가 이 녀석의 이름을 t라고 이렇게 줄게요. 복잡해서 뭐 한 거죠? 치환한 거예요. 인간은 치환을 왜 하죠? 복잡한 것을 좀 깔끔하게 보자고요. 내가 그냥 얘를 뭐 했다고요? 치환했다고요. 치환. 일단 복잡한 걸 좀 깔끔하게 보자. 내가 너의 이름을 t라고 줄게 이런 거야. 이름을 준 행위야. 새로운 이름, 뉴 이름인 t라고 준 거야.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안 이쁘니? 이런 거야. 얘가 안 이쁜 이유는 뭘까요? 분모에 i가 있어서요. 괜찮아?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이쁜 거 맞죠? 그래서 나는 실수화 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켤레인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는 거야. 자, 그럼 시작. 분모에 i가 없게 하기 위해서 켤레를 곱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곱하면 2분의. 그렇지? 1 마이너스 i를 제곱합니다.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몇 i요? 2i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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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쁘게 정리했더니 게임이 끝났네요. 뭐가 게임이 끝난 거죠? 이런 거잖아요. 얘는 결국 실수하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쁘게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뭐가 됐다는 거지? i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는 f-i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보자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젠 대입을 하셔도 편하다는 거지. 자, 시작. 나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거 마이너스 i를 5번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홀수번 곱하면 그때 부호가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면 그때는 플러스인 거 맞지? 자, 시작. 마이너스 i를 몇 번? 5번 곱하면 나는 마이너스 i의 5승 분의 1 이렇게 변해요.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i를 10제곱하게 되면 그때는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i의 10승분의 1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i를 15제곱하게 되면 여기 2죠. 2. 마이너스 i를 15번 곱하면 어떻게? 더하기 나 마이너스 i의 15승분의 3이요.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i를 20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 20분의 4가 된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기성을 보자는 거야. i라고 불리는 건 주기성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죠? i의 4승이 1입니다. 그래서 i의 5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5를 4로 나눈 나머지 1과 같아요. 얘는 i의 4승 곱하기 i라서, 그래서 나는 i요. i의 10승은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2다. 그래서 나는 i의 제곱과 같을 것이고 나는 마이너스 1이요. i의 15승은요 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다? 3이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서 i의 세제곱과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i입니다. 자, i의 20승은요 4로 나눈 나머지가 빵입니다. 그래서 4의 배수라서 어떻게? i의 4승과 똑같을 것이고 1입니다. 예. 잘 봐주세요. 시작. i의 5승은 뭐예요? i의 5승은 i예요. 그래서 나는요 얘를 마이너스 i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i의 10승은 i의 2승과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예요. 자, i의 15승은요 마이너스 i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의 마이너스니까 i분의 3이요. 이런 거고요. 자, i의 20승은 1입니다. 그래서 1분의 4 더하기 4. 얘 좀 계산해 달라는 거였어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마지막 마무리. 요 계산의 순서는 개인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그냥 전체적인 틀을 잡아준 거고 계산의 순서 자체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시작. 나요 어떻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할 거예요. i가 있어서 미우니까요. 그래서 i를 똑같이 곱해줄 거고, 물론 마이너스 i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요 여기도 이쁘지 않아. i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마무리 집시다. 나는 마이너스 i 제곱이요. 그래서 어떻게 1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i요. 그리고 숫자요. 숫자 계산하시면 뭐예요? 플러스 2요. 그리고 나요 마이너스 2분의 3i요. 그래서 마이너스 몇 i? 3i입니다.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답을 맞출게요. 나 실수부 2요. 허수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i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제 7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1-i분의 루트 2의 전체 n제곱은 1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작은 n의 값. 그럼 나 좀 봐주면서 이렇게 미워. 너무 복잡해. 내가 너를 이번엔 별이라는 문자로 치환 한번 해볼게. 그럼 문제 자체는 이렇게 바뀌거든. 어떻게 바뀌는 거야? 별의 n승이 1이 되는, 그러니까 별을 몇 번 거듭 제곱해야지 1이 되는가, 예. 이런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복잡해서 내가 뭐 한 거지? 그냥 치환한 거야. 그럼 이렇게 와볼게. 아이고, 별이라고 불리는 너는 1-i분의 루트 2였구나. 아이고, 너 못생겼다. 못생긴 이유는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 좀 이쁘게 좀 바꾸고 가자 우리. 그래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하자는 거지. 아니면 바로 제곱하는 것도 테크닉이에요. 괜찮아? 얘를 잘 들어봐. 별이라는 거 불러서 안 이뻐서 얘를 계산합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그런 다음에 얘 계산하게 되면 루트 2에 1 플러스 i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 맞지? 그래서 별이라고 불리는 놈을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네제곱도 해보면서 뭔가 이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은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쁘게 한 다음에 제곱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제곱을 하셔도 돼.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볼게. 자, 그냥 제곱한다는 건 이런 거야. 이 자체를 그냥 제곱한다는 거지. 제곱하게 되면 분모 1-i를 여러분들이 제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i분의 이게 분모를 제곱한 거야. 그리고 분자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i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여전히 안 이쁘지? 그래서 어떻게? 분모 분자에 i씩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i가 돼서 결국 최종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이쁘게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별을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이 자체에서 제곱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괜찮아? 무슨 소리냐? 정리한 다음에 제곱을 하시면 분모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그리고 분자를 제곱하는 거지. 앞에 거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되지? 2가 되지. 그리고 나서 뒤에 거 1 플러스 i를 제곱할 거야.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2i가 되는 거 맞아요? 선생님 잠시만. 어디를 잘못 썼나? 1, 2, 1 마이너스 2, 1 플러스 i. 그래서 얘 제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 그래 놓고 여기 2에 1 플러스 i. 그래서 나를 제곱하면 4, 나를 제곱하면 2,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i. 그런데 여기를 잘못 썼구나. 여기 마이너스 i가 아니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얘가 1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를 잘못 썼네. 꾸벅꾸벅 미안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1인 거 맞지? 그래서 얘 이렇게 제곱해도 i. 이렇게 계산하셔도 i. 괜찮아?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문제풀이에서 뭐가 좋을지 몰라요. 정리하고 제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곱할 것이냐.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나는 결론을 얻은 거 아닌가? 어떤 결론? 봐봐.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치환한 거야. 얘 이름을 준 거야. 너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별이라고 이름을 줄게. 이렇게. 그럼 나한테 찾는 건 별의 n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최소의 자연수 n을 찾는 게 목적인 거 맞지? 난 한 가지 사실 알았어. 별을 제곱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는 사실? i가 됐다는 사실 알았어. 그치? 그럼 우린 이거 알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별을 4제곱하면은요. 별을 4제곱하면 얘는 별의 제곱 곱하기 별의 제곱이죠. 별의 제곱을 2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i를 제곱하는 거니까 i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거죠. 괜찮아요? 자, 별의 6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이렇게 보면 되죠. 별의 제곱 곱하기 별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별의 제곱은 i요. 별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요. 우리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사실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별의 8제곱을 보는 방법은 개인 취향이죠. 어떤 친구들은 주황색으로 선생님 나는 별의 4제곱을 다시 제곱하는 거예요. 이게 별의 8제곱이에요. 별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1이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는 어떤 학생은 별의 8제곱이라는 건 별의 제곱 곱하기 별의 6제곱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되죠. 별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i요. 별의 6제곱은 마이너스 i요. 그래서 나는 i 곱하기 마이너스 i요. 그래서 마이너스 i 제곱은 1이요. 어떤 식으로 보셔도 상관없죠. 가장 중요한 건 8제곱하면 그때 뭐가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n의 최소값은 바로 뭐다? 8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해요? 자, 나는 발견했어요. 누구를? 별을 8제곱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때 이렇게 우리는 필기해 놓읍시다. 이 문제 스타일에서 별을 8제곱하면 그게 1이 된대요. 이때 8제곱하면 1이 된다고? 이때 8이라고 불리는 걸 우리는 주기성이 8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별의 주기성이 8이다. 여러분들과 나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별의 주기성이 8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거든요. 봐봐요.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곱셈 연산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1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곱셈 연산의 항등원이요. 그 의미는 이렇겠네요. 잘 보세요. 별의 9제곱은요. 어차피 별의 8제곱 곱하기 별이죠. 별의 1승이죠. 근데 별의 8제곱이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별의 9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다? 별의 1승과 같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내가 여러분한테 별의 13제곱을 묻는다면 똑같은 논리예요. 별의 13제곱은 별의 8승 곱하기 별의 5승이거든요. 그래야지 총 13번 곱한 게 되는 거 맞지? 근데 별의 8제곱이 어차피 뭐라고? 1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네. 결국 별의 13승은 별의 5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별의 43제곱 얘가 뭐지?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별을 몇 번 곱했다는 거야? 43번 곱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별의 8승을 5번 곱해. 그럼 전체 몇 번 곱하는 거죠? 별을 40번 곱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별의 세제곱 이러면 되지. 그럼 총 43번 곱하는 거지? 근데 별의 8승이 뭐라고? 1이라고요. 괜찮습니까? 1을 5번 곱해도 1인 거 맞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별의 43제곱은 별의 세제곱과 같다. 뭔 일이야? 자, 별의 8승이 1이 됐어. 이게 바로 1을 만드는 최소의 자연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 8번 곱하면 그때 1이 처음 되는 거야. 그쵸? 이때 나는 8을 뭐라고 불러? 주기성이라고 부를 거야. 주기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거든. 봐봐. 9를 8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1이야. 그래서 얘는 1승과 같다는 거야. 13을 8로 나눈 나머지는 뭐인 거지? 5야. 그래서 얘는 5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43을 8로 나눈 나머지는 뭐인 거지? 3인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를 세련되게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야. 주기성이 8이다라는 이 식을,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별의 n 플러스 8승은 별의 n승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n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이 플러스 8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주기성이 8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n 대신 1 집어넣어봐. 그럼 별의 9승은 별의 1승과 같습니다. n 대신 2 집어넣어봐. 별의 10제곱은 별의 제곱. 3 집어넣으면 별의 11은 별의 3과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결국 8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놈들은 다 같은 값. 괜찮아? 8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은 놈들은 무슨 값? 같은 값.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별의 1605승 얘 값을 묻었어? 1605번은 어떻게 곱해? 괜찮아? 1605를 주기성 8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8로 나눈 나머지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별의 5제곱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8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8번 문항 갈 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를 쭉 쓰고 갈게요. 8번부터 10번까지 공통으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 어떤 거요? 첫 번째, 절대값 A에 관해서요. 절대값 A라고 불리는 것은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 절대값 아니 양수면 나는 그냥 A요. 그리고 절대값 아니 모일 때는요.
음수일 때는 그 결과는 마이너스 a예요. 자,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인 이유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서 마이나 플러스 3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3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절대값 r이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 괜찮습니까? 요 사실과 두 번째요. 두 번째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중요해요.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다 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그냥 a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암기할 때는요 요 제곱 안에 거 제곱이라고 불러요. 그냥 너랑 나랑 약속인 거야. 안에 거 제곱 안에 거 제곱은 뭐다? 절대값. 안에 거 제곱을 할 때는 항상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는 바깥 거 제곱이라고 부를게요. 밖의 제곱. 괜찮습니까? 너랑 나랑. 그래서 밖의 제곱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잖아. 어떻게? 안에 거 제곱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자, 일단 위에 거부터 루트 내가 마이너스 3을 제곱할 거야. 이렇게 얘 지금 뭐인 거지? 안에 거 제곱인 거 맞지? 그치? 안에 거 제곱이야. 그럼 안에 거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인 거지? 3인 거야. 그치? 그 결과는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야. 루트 뭐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는 거 맞지? 루트 9가 3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거 맞지? 얘가 3인데 근데 그 3을 이렇게 제발 기억해 달라는 거야. 결과는 3이지만 그 3이 나왔던 이유는 절대값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서 결과는 뭐? 3. 그래서 머릿속의 기억은 뭐라고? 안에 거 제곱은 뭐다? 절대값 a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a다. 절대값이라고 불리는 건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는 그냥 풀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거 봐봐. 밖에 거 제곱을 보자는 거야. 밖에 거 제곱은 이렇거든.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불리는 걸 이렇게 제곱하자는 거야. 이게 밖에 거 제곱이지? 그치? 밖에 거 제곱은 그대로야.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이런 거잖아. 어떻게?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불리는 건 뭔데? 루트 3 i죠. 얘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3이죠. 얘를 뭐 하자는 거야? 제곱하자는 거예요. 그럼 루트 3을 제곱하면 뭐? 3. i를 제곱하면 i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머릿속의 기억은 뭐라고?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밖에 거 제곱은 뭐? 그대로. 괜찮습니까? 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활용도가 너무 높으니 꼭 기억하셔야 해. 어떤 거? 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 공식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됩니다. 이런 거요. 하여튼 이런 거거든요. 분해를 하든 결합을 할 때 부호가 바뀐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고 여러분들과 결합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오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야? 분해라고 부를 거야. 한 개의 루트를 두 개의 루트로 또는 두 개의 루트를 한 개의 루트로 하여튼 결합과 분해를 할 때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 그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라고 보시면 A, B 둘 다 0보다 작거나 뭐 할 때 같을 때 바뀝니다.
요거는 한 반에서는 증명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른 반에서도 증명을 쫙 다 해드릴 거예요. 개념 강의를 찍으면서.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개념 강의를 찍으면서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기억해야 되는 사실, 이때는 제발요 저기로 기억해 주세요. 뭐로? 한글로요. 한글로. 이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거든요. 뭐라고?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분수식을 다룰 때예요. 우리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외울 때는 이렇게 조건을 외울 때 분모는 음수, 분모는 음수,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놓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찬가지로 분해를 하든 결합을 하든 간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루트 A분의 루트 B 두 개짜리를 하나로 결합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때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부호가.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두 개짜리 한 개짜리로, 한 개짜리를 두 개짜리로. 하여튼 분해를 하거나 결합을 할 때 뭐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번엔 분모가 A인 거 맞지? A는 뭐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분자는 B인 거 맞지?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 괜찮습니까?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8번부터 10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8번이요. 8번 문항 보시면 지금 0이 아닌 두 실수 A, B래요. 그럼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 쓰실래요? A도 0이 아니고 B도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닌 두 실수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는 조건을 줬어요. 어떻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대요. 두 개짜리가 하나, 즉 결합을 했는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저 일은 언제 발생하는 거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생하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거든. B도 0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었던 조건은 뭐였던 거야? 원래는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일이 발생되는데, 그치? 0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문제의 조건은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둘 다 음수다라는 이 말을. 괜찮아요? 나 둘 다 음수입니다 이런 거지. 이때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거야. 누구를?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무슨 복소수? 켤레 보 소수 좀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요, 여기가 문자로 나오고 어렵게 나왔을 때도 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 문제 풀이에서는 이 방법도 그냥 소개하도록 할게요. 문자 그 자체로 바라보고 다루는 것 자체는 선생님이 다시 훈련을 여러분한테 좀 시켜드리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법도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요? 얘 켤레복 소수를 결국 문제 자체는 오지선다잖아. A와 B로 표현해 주세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쉽게 그냥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A, B 둘 다 음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A를 마이너스 2,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상상해봐. 상상해보자 이거야. 상상. 이 방법도 배워보자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너한테 뭐를 묻고 있는 거냐? 얘를 묻고 있는 거거든. 둘 다 음수인 경우니까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에 무슨 복소수를 묻고 있는 거야? 켤레 복소수가 뭐니?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야. 켤레 복소수가 뭐니? 괜찮아요? 이해해? 내가 A를 마이너스 2, B를 마이너스 3이라고 상상했단 말이죠. 그럼 시작해볼게. 나는요 어떤 수예요? 라고 물으시면 나는 루트 2i요. 그치? 나는 뭐예요? 루트 3i요.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i죠. 내가 나죠. 나의 무슨 복소수를 묻고 있다고요? 켤레 복소수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요. 괜찮습니까?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라면 나는 루트 2i, 나는 루트 3i. 그치? 나의 켤레복소수도 묻고 있어. 장난해? 그럼 답을 뭐라고 말할 거야? 나의 켤레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놈이니까. 맞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서 이해. 이게 허수부지? 실수부는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얘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 i다. 이 자체가 답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쵸? 3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3i 아닙니까? 5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5i 아닙니까? 그쵸? 난 지금 순허수 형태인 거 맞죠? 나의 켤레복소수는 나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쓸 때 나의 켤레복소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면 되냐면 이런 모양새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선생님 i가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지금 내가 얘를 보면 이랬잖아. 얘의 켤레복소수는 얘래매. 그치? 그럼 난 다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답의 모양새로 보게 되면 답의 모양새에 i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고 이러면 되거든. 얘가 결국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거 맞지? 내가 루트 2i, 내가 뭐? 루트 3i. 괜찮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 둘은 같은 거잖아. 괜찮아요? 이게 답인데 루트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루트 2i, 루트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루트 3i. 그치? 위랑 아래랑 같은 거 맞지? 그럼 아까 문제에서 보게 되면 내가 결국 a고 내가 결국 b인 거 맞지? 그러니까 답 자체를 쓸 때는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서 그냥 어떻게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서 내가 a죠. 내가 결국 뭐예요? b인 거죠. 이 자체가 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루트 b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 자체는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요. 괜찮습니까? 문자로 푸는 건 다시 연습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한 거예요? 관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자로 하는 건 선생님이랑 또 다시 좀 더 고난도 문제로 훈련해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9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괜히 지워버렸다. 어차피 저 개념 그대로를 푸는 건데 괜히 지워버렸네. 자, 9번 문항 보자.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하여. 그럼 이렇거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갖다 써. 그 나한테 주어진 조건. 루트 B분의 루트 A. 두 개짜리를 하나로 결합을 한대. 하여튼 분해를 하든 결합을 할 때 부호가 지금 뭐 했다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분수 형태에서는 이렇거든. 분모는 음수 0보다 작아야 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근데 우리 둘 다 지금 0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B 분모는 음수이고 분자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 A는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이런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 조건 속이에요.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나 좀 이젠 잘 봐줘야 해. 이 문항 되게 중요한 문항이에요. 첫 번째 시작.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에 a의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볼게요. 나요. 안에 거 제곱이에요. 다시 뭐라고? 안에 거 제곱이요. 안에 거 제곱은 뭐라고? 절대값이요.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루트 b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그러면 봐봐. a의 값은 무슨 수 지금? 양수. 그래서 나 무슨 수? 양수. 절대값이 아니 양수일 땐 그냥 풀리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a 루트 b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은 탈락이야. 그치? 1번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탈락이라고. 자, 두 번째.
이렇게 가자.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번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되어 있어. 분해되어 있는 걸 결합해 달래. 그런데 볼게. 자, b a는 무슨 수나? 양수야. b는 지금 무슨 수? 음수야. 분해를 하고 결합을 할 때 부호가 바뀌는 경우는 분수식이 아닐 때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뀌어. 분수일 때는 딱 언제만 바뀐다고?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뀌어.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분모는 지금 양수야. 음수가 아니지? 분자는 무슨 수야? 음수야. 그치?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때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인 거야. 괜찮아? 분모가 바뀌는 사항, 결합을 하거나 분해를 할 때 바뀌는 사항은 딱 두 가지 경우야. 분수식이 아닐 때는 뭘다?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괜찮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인 상황에서 바뀝니다. 이런 거죠. 자, 2번이요. 부호를 바꿨으니 너도 땡이고 너도 땡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답지가 땡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이 땡이 아니라 답지가 땡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자, 가볼게.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b. 마찬가지로 뭐를 하고 싶다는 거야? 결합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난 이것만 보면 돼. a가 지금 무슨 수였던 거지 얘들아? 양수였어.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이 루트하는 무슨 수야? 음수지. a가 양수였으니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무슨 수? 음수. 그치? 그리고 나서 b 자체는 다시 무슨 수가 돼? 똑같이 음수가 되죠. 둘 다 음수야. 괜찮아? 둘 다 음수라고. 그때는 뭐가 붙어야 해? 결합을 할 때 마이너스 ab 그대로 오대. 우리들이 그대로 곱해주대. 괜찮아요? 결합을 할 때 뭐가 붙어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3번 문항 보시면 답지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땡인 거야. 내 말 이해하죠?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된다는 거야. 답지는 즉 이렇게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니까 땡이라고 친 거야. 이 내용이 땡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보시면 루트 a 곱하기 b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시작. 여러분 봐주세요. 얘가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루트 a 곱하기 어머나 선생님 무슨 제곱? 안에 거 제곱. 괜찮습니까?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괜찮아요? 그래놓고 b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근데 b의 값이 지금 무슨 수라고요? 음수라고요. 내가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는 풀릴 때 뭐가 붙는다고?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린다? 루트 a 곱하기 b로 풀리는데 내가 절대값 아니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답이어야 돼요. 그런데 답의 모양이 정확하게 되어 있죠? 답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물론 b부터 썼지만 그건 상관없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답. 네, 4번이 답이었네요. 그럼 5번이 틀린 이유를 아셔야죠. 자, 가볼게. 5번이요. 5번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시작. 양수 음수인지가 중요해. 나 이거 그냥 결론 안 쓸게. 나 a가 무슨 수야 지금? 양수야. 나 무슨 수야? 음수야. 이 경우에서 부호가 바뀌려면 결합이든 분해를 할 때 부호가 바뀌려면 우린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지. 이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루트 ab라고 갖다 써야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는 부호를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땡인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하지? 네, 좋아요. 9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 말을 해드리고 싶고. 자, 10번 문항 갈게요.
시작.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요. 얘가 뭐를 만족시킨대냐? 마이너스 루트 여러분 잘 봐줘. 거기에 나와 있는 8 마이너스 4x가 너의 눈에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거든. 어떻게?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 그대로, 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2 그대로.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되는 건 맞지? 물론 문제집에서는 8 마이너스 4x라고 돼 있잖아. 8 마이너스 4x는 결국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랑 똑같죠.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호가 바뀌었어. 그치? 2개짜리인데 1개짜리. 결합을 했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이 말을 하고 싶었지. 결합을 했는데 부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도 뭐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치? 접속사는 이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또한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 거 아니야. 그치?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아? 음수일 때는 말은 잘못했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아? 그때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주황색 동그라미 자리는 마이너스 3, 빨간색 동그라미 자리는 x 마이너스 2. 야, 얘들아,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당연한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당연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해야 되겠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 좀 구해달래요. 2보다 작거나 같다야. 등호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나 x는 누구도 있고요, 1도 있고요. x는 누구도 있다? 2도 있다, 이런 거지. 이렇게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 이렇게 1과 2 몇 개? 2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